교과서 재구성의 방법. 목표 중심 교과서관을 가진 교사는 교과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합니다. 학습 목표와 자신의 교실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대체하는 자료를 직접 구성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과서만큼이나 교사의 교과서 사용 방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교과서는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학습 자료 중 하나이며 또한 좋은 수업을 위해 정선된 학습 자료 중 하나입니다. 질 높은 수업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더 좋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마찬가지 논리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고등 수준의 인지 개발에 학생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질 낮은 수업을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토의 토론하기, 비교하기, 비판하기, 분석하기와 같은 고등 수준의 사고활동을 할 수도 있고 교과서를 줄줄 읽고 암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를 학생들의 학습을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교사의 교과서 사용 방식입니다.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마다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과서를 경전으로 여기고 목표와 내용, 평가에 이르는 교육의 전 과정을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사도 있고 목표와 무관하게 글 제재만 사용하는 교사도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학습 목표만 참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활용하지도 않는 교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나름대로 교사의 가치와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세 가지 방식에는 소극적인 의미의 교과서 재구성 방식,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교과서 재구성 방식, 교과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교과서를 변형하고 활용하는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활동 순서 바꾸기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재구성부터 목표 바꾸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구성까지 재구성의 수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첫째, 소극적인 의미의 교과서 재구성 방식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나 활동의 순서를 바꾸어 지도하는 것입니다. 소단원의 순서를 바꾸어 두 번째 소단원부터 지도할 수 있고 학습 활동의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 측면에서 교과서 제시 순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러한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단원에 3개의 시가 제시되었을 때 교과서에 제시된 시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쉬운 시를 먼저 가르치고 어려운 순서로 학습하도록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습활동 전개에 있어서 학습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도 순서 재구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교과서 재구성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교사가 교과서에 실린 글 제재나 활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글 제재와 활동이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학습의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이러한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셋째, 교과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교과서의 목표를 교사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저자는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단원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의하여 글 제재와 학습활동을 구성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구성 방식이 교과서 목표,
즉 교과서 저자의 교육과정 해석을 수용한 채 글 제재나 활동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저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에서 한정시킨 단원학습 목표의 범위를 목표와 연관된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과서 저자의 교육과정 해석에 대해 교사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내놓는 교과서 재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